네, 외교부 장관님. 네, 예, 외교부 장관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비밀 취급 인가권자지요. 네. 그런데 그 비밀 취급 인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규정 12조 23항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에 유의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PPT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이 PPT에서 설명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나오는 이 A 씨, 국가안전보장에 유의한 정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군사 2급 비밀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이삿짐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A씨라는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B라는 한번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B라는 인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역을 통한 대북 현금 유입 차단 방안 3급 비밀 문건, 국정원이 생산한 최근 북한의 주민 생활 실태 대외비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생산한 최근 북한 동향 첩보 문서 역시 대외 비밀 요망 등급인데요. 이 세 개 문서를 업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B 씨는 사임 당시 해당 문서들을 외부로 유출해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구체적인 그 정황을 좀 더 파악.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찰 수사 기록이 다 확인된 내용들인데. 대답을 잘 못하시네. 네, 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 순방에 관한 내용도 보안 사항이고 이후 비밀로도 이게 다 등재되는 사안들인데 지난번에 한일 정상 간담회라는 구려개국 참사 당시에 일정과 장소 의제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상대국보다 먼저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버려서 완전히 외교 참사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보실까요? 누군지? 예. 기본적으로 보안 의식이 없습니다. 비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A와 B 씨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해당했던 사람이. 즉 비밀 취급 인가의 자격도 안 되고 보안 의식도 없는 사람이 외교안보실에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사 참사가 외교 참사의 저는 시작이다, 발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교 비밀과 대통령 순방에 관한 정보를 이 국가안보실하고 상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이걸 누설시킬까봐 좀 그 불안감은 없습니까? 그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인사의 문제가 또다시 이제 발생을 한 게 이번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 문제입니다. 유엔 총회 정상외교 실패에 이어서 IRA법 대응 실패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을 했는데 국가적인 수모입니다. 나라 망신이죠. 국격이 정말 이렇게 추락해도 되나?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베네수엘라와 동급으로 취급당해서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유엔 대표부 대사, 황중국 대사는 여기도 역시 인사가 역시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분담 협정 당시에 이면 합의를 했고 이것을 국회에 은폐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조사 TF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대사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임기 1년 반을 남겨놓은 채로 문책성 영국 대사에서 귀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엔 대사로 발령이 났고 그 첫 번째의 업무 성과가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수모였습니다. 아까 내가 윤여철 영국 대사에 대해서 부동산 특위와 위장위원 문제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 컨트롤 타워 그리고 그 외교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 유엔 대사, 영국 대사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결국은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뭐 참사라는 말을 쓰시는데 참사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외교 참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유엔 대사 관련해서는 당시 그 국회에서는 은폐 관련된 뭐 의혹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TF 결과도 뭐 소지를 제공하거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지 무슨 특별히 뭐 결론을 분명히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조사 결과하고 한번 저희 장관님이 녹취록을 보면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폐하고 그 은폐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 이거를 갖다가 넣으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론상 이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잠시 좀 확인을 해놓고 미루고 그리고 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자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들어있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이 사실 자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여기에 따른 이렇게 비위 인사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이건 능력의 문제이고 정말 유엔 대사로서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이라고 하는 이런 수모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인사참사가 만들어낸 우리 외교의 실패 사례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정확히 물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인사 문제하고 이번에 인권위원회 유임이 무산된 것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